아니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휴대폰 프로세서를 노트북에 박아? 응? 어? 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혹시 지금 맥북, 아이맥, 맥미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멈춰보세요. 지금 신학기 시즌이다 뭐다 해가지고 새로운 노트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맥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올해 맥이 진짜 다양하게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맥 신제품이 예정되어 있는 해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출시될 맥 시리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해보면서 같이 구매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렛츠고! 자, 먼저 제가 일단 가장 궁금하고 또 기대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만한 저가형 맥북 소식입니다. M4, M5 지금 애플 실리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노트북용 칩셋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이폰에 들어가던 칩셋이 탑재될 모델이 나온다는 건데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도대체 핸드폰에 들어갔던 칩셋을 노트북에 박냐 했더니 그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던 A18 프로?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이 A18 프로는 16 프로에 탑재됐던 칩셋이고요. 4개의 성능 코어, 2개의 효율 코어 CPU로 이루어져 있고 6코어 GPU에 16코어 뉴럴 엔진, NPU는 35탑스로 예상이 되는데 요즘 이제 윈도우 노트북 신형들 보면은 막 50탑스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가형 맥북이잖아요. 긱벤치 점수 기준으로는 M1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램은 8기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딱 스펙 들으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아, 이거는 성능을 기대할 만한 제품은 아니다. 그러면 사실 당연히 휴대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맥북 라인업에서 가장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건 맥북 에어 13인치. 사실 맥북 중에서도 맥북 에어가 제일 가벼운 라인업이지만 15인치대로 가면은 애매하게 무거워져요. 완전 휴대성이라고 하면 맥북 에어 13인치만 딱 거기까지만 간당간당하게 휴대성 좋다 정도로 갈 수 있을 만한 모델이라 생각하는데, 왜냐면 13인치에 1.24kg예요. 근데 그램 16인치가 1.2kg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성으로 따지면 사실 에어라고 하더라도 조금 아쉽긴 하단 말이죠. 근데 13인치 사이즈로 이 저가형 맥북이 나오면서 얇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능보다는 휴대성에 중점을 두고 맥북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예전에 12인치 때 뉴 맥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게가 920g으로 진짜 얇고 가벼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듀얼코어 인텔 칩에 심지어 저전력 코어에 펜리스 조합이라 지금도 맥북 에어는 펜리스라서 좀 스로틀링이 걸리잖아요? 이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애플 실리콘 칩이 워낙 많이 발전을 했다 보니까 A18 프로 칩 정도면은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1kg 미만까지는 어렵겠지만 맥북 에어보다는 좀 더 가벼우면서 얇고 휴대성 챙기면서 이쁘게 나와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색상이 옛날 뉴 맥북도 4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아이맥도 진짜 팝한 컬러로 여러 가지 색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가형 맥북도 좀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솔직히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포트가 이번에도 진짜 옛날 뉴 맥북처럼 하나만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이폰 16e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맥북 라인업에 아이폰 16e가 돼버리면 조금 절망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A18 프로 칩이 사실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썬더볼트도 없는 C포트로 들어가면서 외장 디스플레이도 딱 하나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스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나왔을 때 에어냐 저가형이냐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디스플레이를 2개씩 뽑아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M4 이상의 맥북 에어로 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M4 맥북 에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M4 맥북 에어 13인치 기본 모델이 159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12인치 뉴 맥북 출시 가격이 17년도 기준으로 160만 원대였어요. 애플 실리콘 이후에 맥북이 가성비가 좋아진 거는 맞지만 지금 또 이슈가 있잖아요. 램 가격, SSD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낮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진짜 저가형 맥북이라는 닉네임에
맞는 가격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M5 맥북 에어도 올해 1분기 내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M4가 들어간 맥북 에어가 작년 3월에 출시됐으니까 비슷한 시기인 3월쯤에 아마 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맥북 에어는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M5가 작년 10월 아이패드 프로랑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에 먼저 탑재돼서 출시됐는데 이 맥북 프로 14인치 기준으로 긱벤치 점수가 싱글 4,000점 초반대, 멀티 17,000점 중반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M4 대비로는 10에서 한 15% 정도 더 오른 성능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프로 모델 기준이고 또 실사용으로 가다 보면 프로 모델에서는 팬이 있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덜 걸리고 그만큼 성능을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에어 모델로 가면 이거보다 좀 더 확실히 낮게 성능을 봐야 되는 게 맞고 이거 외에는 스펙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4 출시 때는 색상 변화가 있었어요. 스페이스 그레이가 없어지고 스카이 블루가 추가됐는데 솔직히 저도 스카이 블루 구입했고 쓰고 있지만 예뻐요. 예쁘긴 한데 지금도 의견이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스페이스 그레이를 워낙 좋아하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스카이블루가 예쁘다고 해도 이제 근본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M5 맥북 에어 때는 색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살짝 증가했고요. 램 용량도 기존에는 16, 24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32기가까지 좀 에어를 제대로 뽑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쓸만한 램 용량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도 더 높아지고 뉴럴 가속기도 탑재됐는데 다만 이제 맥북에서 에어가 디자인을 유지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4년째 같은 디자인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맥북 에어도 폼팩터를 좀 뒤집어 엎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옆 동네에 이제 신학기 노트북들 보면은 갤북도 그렇고 그램도 그렇고 이번에 디자인이랑 폼팩터 뭐 소재 같은 거를 좀 갈아엎고 나오는 추세라서 맥북은 어떻게 나올까 싶은데 꼭 이럴 때 항상 한 발짝 더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플. 이번에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M5 맥북 에어를 구매하시거나 M5 나올 때쯤에 할인된 가격으로 M4 맥북 에어를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M4 맥북 에어도 저는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맥북 에어에서 필요한 모든 게 뭐 이미 갖춰진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저는 더 가벼워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AI를 많이 쓸 거다, 뭐 생성형 모델을 많이 쓸 거다,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AI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M5를 가시면 더 좋습니다. 뉴럴 가속기가 들어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거고 그래픽 성능도 좀 더 좋아지고 3세대 레이트레이싱도 들어가고 다만 AI 작업을 모두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만 본다면 M4 에어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5 상위 칩셋 맥 라인업도 살펴볼게요. M5가 지금까지는 M5 일반만 나와 있는데 M5 프로, 맥스, 울트라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더 강력한 성능을 기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위 칩셋을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M5 프로랑 맥스가 탑재된 맥북 프로가 먼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M6 때 드디어 맥북에 OLED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디자인도 변경될 거라는 소식이 있어서 뭐 노치가 조금 변경이 된다거나 뭐 베젤이 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맥북이 프로도 에어도 디자인 폼팩터가 그대로 유지된 지 좀 지났다 보니까 M6 모델에서는 이런 변경점을 전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전에 이 폼팩터, 요 네모 M 시리즈 맥북을 쓰고 계시는 분이면은 M6를 좀 기다렸다가 보시면은 그동안 좀 질렸던 거를 새로운 느낌으로 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리고 맥미니 소식도 있는데요. M5와 M 프로가 들어간 맥미니도 26년도 상반기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M4 맥미니가 지금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재작년 가을에 딱 공개됐을 때 뭐 그냥 역대급 가성비다. 지금도 M4 깡통 모델이 89만 원이에요. 16기가 램에 256기가 SSD니까 사용성에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 여기다 학생 할인까지 받으면 74만 원부터 살 수 있다 보니까 맥을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미니 PC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 언더에서 맥을 미니로 쓸 수 있어? 라는 점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선택지였죠. 근데 지금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갤럭시북이 가격이 올랐어요. 제가 이거
촬영하는 시점에는 신작 가격이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전작 가격이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그니까 다음 달에는 맥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국내 가격이. 그만큼 PC 부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 더 가성비를 노려서 살 거다 하면은 맥미니는 지금 그냥 M4 모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M5 나올 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맥스랑 울트라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사양 전문가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노리시는 분들은 지갑 속에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계실 텐데, M5 맥스랑 울트라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전에 나왔던 기본 칩셋에서 울트라 칩셋으로 성능이 뛰는 경향성을 봤을 때 작년에 M4 울트라가 안 나오고 M3 울트라 나온 다음에 바로 그냥 M5 울트라로 이렇게 건너뛴다는 소식인데, M3 울트라 성능으로는 M3 기본 칩셋에서는 뭐 싱글코어는 소폭 올라있고 멀티코어가 2배 이상 잘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맥스튜디오 자체가 그래픽 작업을 헤비하게 하시는 분들 쓰시는 모델이다 보니까 GPU 성능이 중요한데, 작년에 나온 M3 울트라 모델은 GPU 성능이 4070 Ti에서 한 4080 정도 성능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리프레시돼서 M5 울트라가 나온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보다는 확 더 잘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최강의 성능을 좀 써야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 소식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OLED 맥북 프로 M6를 탑재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모델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OLED가 아니라 드디어 맥북에서도 터치가 되는 풀터치 스크린에 팬텀 OLED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윈도우에서는 터치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맥북만큼은 계속해서 터치를 지원하지 않았던 걸 봤을 때 진짜 다음번에 바로 터치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터치가 된다고 하면은 힌지 고정력이 괜찮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터치 스크린을 넣게 되면은 힌지 고정력을 더 강화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맥북이 에어도 그렇고 프로도 그렇고 무게가 무게인 만큼 더 경량형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상판 뒤틀림이나 이런 만졌을 때 물렁거리는 느낌이 확실히 덜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M6는 이제 TSMC 2나노 공정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물려가지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수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율이 안 나와주면은 이 2나노 공정 자체가 수율이 높게 나오기 어려운데 TSMC 공장 그 지역에 지진이 강진이 나가지고 지금도 이제 물량에 타격을 바로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만약에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애플 C2 칩을 탑재해서 5G 연결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셀룰러 기능이 들어가는 맥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패드는 칩셋 넣어가지고 셀룰러로도 많이 쓰잖아요.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좀 더 얇고 가벼운 셰시도 적용이 되면서 노치가 없는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될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노치에 익숙해져서인지 노트북에 펀치홀이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금 낯설 것 같거든요? 지금은 다 위에 있죠, 카메라가. 위에 있죠. 보더에 있는 이렇게 베젤부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폰에 넣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같이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이 분명히 펀치홀을 만들면 펀치홀만 뚫어가지고 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정말 비싸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OLED부터 2나노 공정 수율 안 나오죠. 램 가격 올랐고 SSD 가격 올랐죠. 패시 바꿔 터치 스크린까지 추가되면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대 포인트랑 우려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기대되는 포인트, OLED에 터치 스크린까지 들어간다 하면 아무래도 아이패드 프로를 쓰는 느낌으로 맥북을 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OLED 모델을 써본 저로서는 진짜 만족감이 높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맥OS에서 쓰던 손가락 제스처 이런 것도 더 자연스럽게 쓸 수도 있고, 베젤도 줄고 노치도 없어진다고 하면 디자인도 더 깔끔해지면서, 거기다가 2나노 공정 M6 칩셋이다? 근데 프로라서 펜도 달렸어? 성능까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려 포인트, 가격이 진짜 비싸질 수도 있어요. OLED의 번인도 잘 잡을 수 있을지, 아무래도 또 터치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1세대에 처음 나오는 터치 스크린 맥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안정성도 우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6년에 나올 맥
관련 소식들 다 털어봤는데 올해 정말 많은 맥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체감되시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기다려지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흐름을 타고